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과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제 군무원 탄약직 시험이 이제 7월 15일이죠. 많은 수강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요 화공기사 관련된 문제 하나 내면서 올해 출제될 거라고 궁예 관심법으로 한번 찍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탄약직 수험생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화공직 97급생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공기사 기출문제인데 약간 변형해서 나오겠죠. 자, 봅시다. 이건 쌤 교재인데 쌤도 S스프링 제본했어요. 시대고시기획에서 나온 건데, 시대고시기획은 메이저 출판사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원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의 기출문제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록책으로 드리죠. 그리고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 그 다음에 화공연력학 출제 모의고사는 이제 인강 수강시에만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군무원 979 탄약직 화공연력학 출제 모의고사 수강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론이 전혀 없으신 분은, 이론 베이스가 없으신 분은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을 수강하시면 돼요. 거기에도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고요. 하여튼 선생님 군무원 탄약직 시리즈 2권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자, 89번 한번 볼까요? 상평형을 나타내는 식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온도와 압력 일정할 때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 즉 변화되는 값이 0일 때죠. 근데 1번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아니고, 2번 뭐 잘 모르겠지만 0이라고 했어요. 이때 t는 토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미스 책에서는 이 t는 시스템, 개예요, 개. 그 다음에 DGST가 0이다. 그 다음에 DH 플러스 DH 토탈 플러스 PDV 토탈 마이너스 TDS 토탈은 0이다. 그래서 1번 틀린 거는 무조건 알겠고, 3번도 PT인데 ST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 무조건 알아요. 그래서 핵심은 2번을 고르느냐 4번을 고르느냐 문제인데, 일단은 정답만 얘기하면 먼저 2번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는 modified,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보면 솔루션 해서 항상 상평형이든 화학 반응 평형이든, 평형은 두 가지죠. 그래서 상평형이든 화학 반응 평형이든 항상 온도와 압력에 일정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폐쇄계에서, 즉 닫힌 계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뭔 말인가 하면 이렇게 시스템 또는 개가 있으면 이렇게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 밖에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주위, 서라운딩즈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 라지 t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개예요, 개. 그러면 서라운딩즈는 이렇게 하첨자로 SURR을 붙입니다. 그래서 개의 엔트로피 변화와 외계의 엔트로피 변화의 합이 S 토탈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우리가 왜 깁스 에너지를 선호하죠? 이 엔트로피보다? 엔트로피는 걔만 알아도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보다는 깁스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엔트로피는 뭐라고요? 걔와 주위 두 개를 다 합한 게 0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만 구해서는 안 돼요. 걔와 주위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깁스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S 토탈은 개, 분명히 개라 그랬어요. 개의 총 엔트로피고, 만약에 주위에서 개로 열을 주면은 주위는 열을 뺏기는 거고 개는 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DQ, 즉 개가 얻은 열량은 주위가 잃은 열량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는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니까 T, 여기서는 시스템, 걔는 다 뺐어요. 걔의 온도와 주위의 온도는 같다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평형일 때니까. 그 다음에 DS 서라운딩즈는 우리가 DS는 T분의 DQ로 정의하듯이, 그래서
DQ 적고 REV 가역이라고 적죠. 그래서 항상 가역이라는 조건 하에서 엔트로피를 따지는데 만약에 주위라면 서라운딩즈라면 SURR만 붙여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T 서라운딩즈는 T랑 같죠. 상평형이니까. 그래서 그냥 T인 거고 DQ 서라운딩즈는 뭐예요?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DQ인 거죠. 그죠? 아, 너무 쉽다. 그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페이지가 넘어가서 쌤이 이제 이쪽 페이지로 쭉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DS 토탈, 즉 개의 엔트로피 변화와 양과 이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 그래서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 DS surroundings, 요 값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T분의 마이너스 DQ라고 적을 수 있었죠. 좀 전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절대로 이 전체, 즉 개와 주위의 토탈 엔트로피가 0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부등호의 양변에 T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TDS 토탈은 마이너스 DQ 넘어가서 이렇게 DQ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DS 토탈은 0보다 DQ보다 같거나 크다 해서 이게 기억식이에요. 그래서 식이 하나 얻어졌고요. Right?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DU는 DQ 마이너스 DW 또는 뭐예요? 정의하기를, 이때 T는 분명히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DU 토탈은 DQ, 지금 우리가 배우는 습관대로 하면 플러스 DW죠. 걔가 2를 받을 때 해서 플러스 DQ로 쓰는데 결국은 DQ, 어차피 우리가 DW의 정의는 인테그랄 PDV 토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든 간에 결과값은 DQ 마이너스 PDV 토탈인 거예요. 여기서 DW의 정의는 뭐예요? 만약에 마이너스를 쓰고 싶으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인 거죠. 그래서 플러스 인테그랄 PDV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고 싶으면 DW는 PDV인 거고,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풀고 싶으면 DW는 마이너스 PDV인 거고. 그죠?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옛날 방식이든 지금 방식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여러분들 방식으로는 DQ는 플러스 DW 이거죠. 근데 이때 약속은 뭐예요? DW는 마이너스 PDV죠. 그래서 DQ 마이너스 PDV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마이너스 PDV로 만약에 DU는 DQ, 나는 플러스로 배웠으니까 플러스로 할래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DQ 마이너스 PDV죠. 왜냐하면 DW를 마이너스 PDV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로 하든 마이너스로 여기에 마이너스로 옛날 책처럼 하면 마이너스 적고 DW가 그냥 PDV인 거죠. 플러스 PDV. 정의의 문제예요. 좀 셈이 버벅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방식대로 하세요. DU는 DQ 플러스 DW고 DW는 마이너스 PDV로 합니다. 그래서 DV가 압축될 때가 음이니까 돼서 양. 그래서 걔가 2를 받을 때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DW를 여기다 퐁당 넣어보면 결국은 DQ 마이너스 PDV예요. 마찬가지로 DU는 DQ 마이너스 DW 혹시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DQ 마이너스 적고
DW의 정의가 그냥 PDV예요. 요렇게. 그래서 걔가 일을 할 때.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DW에 PDV를 넣으면 결국은 이 최종식은 어떻더라? 똑같아요. 정의를 어떻게 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미스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DU 토탈은 DQ 플러스라고 적고 DW인데 DQ 여기다 플러스고 DQ 이제 DW가 마이너스 PDV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 DQ는 이거 넘기면 DU 토탈 플러스 PDV. 그래서 니은식까지는 도출해낼 수 있죠? 그래서 기억식과 니은식을 도출해낼 수 있고, 이 니은식을, 즉 DQ를 여기다가 퐁당 집어넣습니다. 대입하면 TDS 토탈은 DQ 뭐죠? DU 플러스 PDV 그대로 적었죠? 그리고 부등호는 TDS보다 같거나 작다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지금 증명과정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DU 토탈 플러스 PDV 토탈은 요거 넘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DS 토탈은 0보다 같거나 작다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DU 토탈 플러스 P가 콘스탄트 TP일 때는 상수니까 이 D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DPVT라고 적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또 T가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보다 작거나 크다 써줄 수 있는 거고, 항상 콘스탄트 TP일 때 상수 취급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D로 묶으면 U 토탈 플러스 PV 토탈 마이너스 TS 토탈, 이제 TP가 일정할 때 0보다 같거나 작다는 디귿식이 나오고요. 우리가 깁스 에너지는 H-TS고, 이제 걔에 대해서는 T점을 붙이면 되죠. 토탈은 총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스미스 책에 있는 걔를 의미해요. 그래서 G 토탈은 H 토탈 빼기 TS 토탈이고, 또 H는 U 플러스 PV인 거 알죠? 그러니까 H에 대해서 U 토탈 플러스 PV 토탈 마이너스 TS 토탈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대로 갖다 쓰시고, U 플러스 PV 마이너스 TS, 즉 요 값이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시험 문제에서 설명해서 G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G라고 넣으면 리얼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걔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항상 TP가 일정할 때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같거나 크듯이 깁스 에너지는 이런 식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여러분들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평을 나타내는 식은 G 대신에 U 플러스 PV 마이너스 TS를 쓰든지 아니면 그냥 DG를 쓰면 되고, 상평형일 때는 0하고 같은 거고, 만약에 자발적이라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 다시 한번 출제자가 의도를 파악하면서 해보면, 상평형을 물었으니까 무조건 평형인 상태여야 돼요. 뭐 자발적, 비자발적 이런 게 묻는 거 아니라 상평형, 이퀄리브리엄을 묻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조건 DG는 TP가 일정할 때 0해야 되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맞습니다. 3번 PT인데 ST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맞고요. 왜냐하면 요 안에 값이 G 토탈, 즉 걔의 깁스 에너지니까. 그죠? 그 다음 이상하게 이거 볼펜만 색연필만 넣으면 화면이 흐려져요. 그 다음 4번 DH 플러스 PDV 플러스 마이너스 TDST 이게 0이다. 이런 거는 없었죠. 그래서 4번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여러분들이 퀵으로 접근하냐 하면, 온도와 압력이 무조건 일정해야 돼요. 뭐 폐색이든 뭐든 간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되고, 주위와 주위란다. 개와, 즉 시스템과 서라운딩즈, 주위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ST는 제가 개라고 했죠. T는 무조건. 그래서 개 총 엔트로피는 열이 서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고, T는 무조건 같아요. 그래서 D 서라운딩즈로 정리를 하면 요 DS 토탈을 넘기면 되죠. 넘기면 되는데, 일단 DS 서라운딩즈의 정의는 T 서라운딩즈 DQ 서라운딩즈고, T 서라운드 대신에 T, DQ 서라운딩 대신에 마이너스 DQ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DS 토탈과 DS 서라운딩즈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DS 서라운딩즈를 뭐라고 했어요? T분의 마이너스 DQ라고 정의했었죠. 그래서 집어넣고 양변에 T를 곱하고 정리를 하면 TDS 토탈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제 DQ를 넘기면 되죠. 그래서 기억식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DU의 정의가 뭐예요? DQ 플러스 DW로 하면 DQ, DW는 이때 마이너스 PDV죠? 이렇게 나왔고, DQ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DU 그대로 적어주고 이거 넘기기만 하면 되죠. 플러스 PDV 나왔고요. 라지 T가 있으면 다 개예요. Q도 개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니은식을 기억식에 대입하면 DU 플러스 PDV 그 다음에 TDS 넘기면 마이너스 TDS는 0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그래서 P와 T가 상수기 때문에 D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0보다 같거나 작겠죠. 그 다음 요것들을 D로 묶어주면 다 합해주면 뭐예요? 일정 온도 압력에서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겠죠. 그대로 식 따라오면. 근데 U 플러스 PV 마이너스 TS는 뭐예요? 쭉 해보니까 G는 H 마이너스 TS고 G 토탈은 H 토탈 빼기 TS 토탈인 거고, 개일 때는 주위이면은 주위를 넣으면 되죠. 서라운딩즈를. 그래서 H는 또 U 플러스 PV인 거고, 그것까지 마저 넣으면 어떻게 돼요? G라는 놈은 U 플러스 PV 마이너스 T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G니까 결국은 TP 일정할 때 요거를 DG 라고 쓰면은 당연히 0보다 같거나 작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자발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상평형을 물었기 때문에 요 DG 토탈인 값, 즉 DU 플러스 PV 마이너스 TS가 0이어야 된다는 걸 찾았죠.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게 요겁니다. 그죠? 요게 의미하는 게 요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래서 쌤이 빈 공간에다가 쉽게 파이널로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2번이고, 요런 게 시험에 나올 텐데 뻔합니다. 요거만 기억하세요. DS인데 쌤이 T를 쓴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SYS 이 시스템이라고 여기다가 시스템이라고 적어도 돼요. 요거는 스미스 책에서는 DS 토탈로 적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DS 서라운딩즈, DS 시스템, DS 서라운딩즈는 무조건 뭐예요? 원칙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즉 이 말은 뭐예요? 요 값이 DS 토탈인 거죠. 이때는 T 요 위에다 적는 게 아니라 밑에다 적어서 이해를 돕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 뭐예요? 0일 때는 가역이고 전체 변화량이 0보다 크면 자발적인 거죠. 그것처럼 DG 토탈을 그냥 쌤이 시스템으로 쓸게요. 이게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무조건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조건은
T와 P가 일정할 때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뭐 TP 일정 굳이 안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보다 깁스 에너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깁스 에너지는 걔만 봐도, 이 시스템만 봐도 0보다 크거나 같으냐 작냐에 따라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평형을 알 수 있는 거고, 엔트로피는 무조건 시스템 걔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서라운딩즈까지 합산한 DS 토탈이 돼야지만 우리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비자발적이 불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이퀄이면 가역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만 명심하시고, 그래서 깁스 에너지를 선호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의 변형인 D, SCS가 뭐였죠? 쌤이 T자 뺍니다. CS라고 할게요. 위에 상첨자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스미스 체계에서만 쓰는 거예요. 플러스 정리해 봤더니 PV CS고 마이너스 T S CS. 그죠? 쌤이 상첨자로 안 썼어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밑에 CS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0보다 같거나 작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필코 이해해야 되는 게, 증명도 한번 해보세요. 눈팅으로라도 아니면 실제로라도. 그래서 G라는 놈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요 값이 요거의 변화량, 즉 D에 가로 열고 UCS 플러스 PVCS 마이너스 TSCS가 0보다 작으면 뭐냐 하고 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뭐예요? 이게 요 G값, 즉 이게 이퀄인 경우는 뭐예요? 평형인 거고, 만약에 선생님이 출제위원이라면 이게 0보다 작은 거, 즉 D, 이게 0보다 작으면 뭐죠? DG, CS나 D 어쩌고 저쩌고, 요거 요렇게 시험에 0보다 작다고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뭐가 되죠? 자발적이다. 요렇게 사지선다에 쭉 나오거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엔트로피보다 깁스 에너지를 선호하는 거는 걔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만 알아도 그게 0이면 평형, 0보다 작으면 자발적, 0보다 크면 비자발적,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엔트로피는 안타깝게도 걔와 주위의 모든 거를 다 합친 DS 토탈일 때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D든 뭐 델타든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0보다 같으면 평형, 0 이상이면, 0하고 같으면 가역, 0보다 크면 자발적. 그러니까 S 변화량, DS는 0보다 크면 자발적, DG는 0보다 작을 때 자발적인 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상첨자 T는 스미스 체계는 걔를 의미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 밑에다가 CS를 다 반영했고,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과, 그러니까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과 전체 깁스 에너지 변화량의 두 가지의 차이점은, 깁스 에너지는 걔만 보면 된다는 거, 엔트로피는 걔와 주위를 다 합쳐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깁스 에너지를 선호한다는 거. 그리고 엔트로피의 토탈 변화량은 0 이상이어야 되고 자발적이거나 평형이려면 깁스 에너지는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0 이하여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시험에 낼 만한 거는 증명을 다 해서 이 G가 U 플러스 PV 마이너스 TS와 같은 거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 D 갈로 열고 U 시스 플러스 PV 시스 마이너스 TS 시스 갈로 닫고 이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뭐를 말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퀄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자발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와 이게 똑같은 거고, 0 미만일 때는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론적인 거를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89번 2013년 2회 기출문제 상평을 나타내는 식에 대해서 풀어봤는데,
꼭 여러분들이 그 증명 과정 한번 훑어보시고, 엔트로피는 시스, 즉 시스템과 서라운딩스, 즉 주위를 다 합한 걸 가지고 평형인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묻는구나. 그 다음에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0보다 같을 때가 평형, 작을 때가 자발적, 0보다 클 때가 비자발적으로 엔트로피와 부호가 반대이구나. 그래서 요런 유형으로 89번 유형으로 반드시 낼 수 있다는 거. 똑같이도 낼 수 있어요. 군무원 탄약직은 화공기사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공직 9급하고 그 다음에 화공직 7급의 국가직이나 서울시의 기출문제들을 늘 모니터링해서 출제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88번 2013년 이외에 화공기사 화공연력 이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구단으로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궁예관심법으로 한번 업로딩 해 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 출제 모의고사를 듣고 싶으신 분은 개인톡 주시면 기간 전체로 수강하고 싶으시면 선생님이 10%만 할인하고요. 시험 때까지만 듣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한 25만원인가요? 책값은 2만원 별도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50% 할인해서 판매하겠습니다. 개인 톡으로 주세요. 하고는 할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배수진을 치고 7월 15일 시험에 임하시는 분들은 제 그 출제 모의고사를 구매하셔서 먼저 풀어보시고 점수 채점한 다음에 인강을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공직 97급생도 이 문제 잘 봐두세요. 예,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